우리가 쿠팡 판매를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검색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맞닥뜨리는 첫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로켓 배송을 하려면 바로 40%의 수수료를 떼인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 숫자를 접하면 대부분 조금 깜짝 놀라긴 합니다. 그러면 판매하고 나면 뭐가 남아? 이렇게 하면서 겁을 내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어마무시하고 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에 비싼 강의를 찾아 듣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강의를 듣는다고 유통의 이 본질적인 마진 구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0%의 숫자를 품고 있는 이 중요한 진짜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판매자가 남기는 마진은 결국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수수료의 함정입니다. 40%의 수치 안에는 배송비, 그리고 창고 보관비, 포장비, 그리고 인건비도 약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류 재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가 아닌 물류비의 총합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이것을 단순 플랫폼 이용료, 수수료로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의 일반적인 그런 수수료 있죠. 6%, 10% 이런 거랑 비교하면 40%는 폭리처럼 보입니다. 택배비가 일단은 최근 택배 단가가 또 인상되어서 개인이 계약하면 건당 3,000원 이하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창고 보관비, 물건을 쌓아둘 공간 임대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장 자재비, 임가공비, 박스, 테이프, 완충제 비용 이런 거 포장하는 비용이 있고, 또 CS랑 반품 처리 비용이 있죠. 고객 응대랑 반품 관리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즉 쿠팡이 가져가는 그 40%의 수수료라기보다는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에 가깝거든요. 내가 직접 택배사를 계약하고 창고를 빌려 쓰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40%가 터무니없는 금액일까요? 꼼꼼히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합리적인 구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수치 안에는 상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물류 재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런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유통업 마진의 현실을 좀 얘기하자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 막연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물건을 팔아서 50%, 60%의 마진을 남기길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엔비디아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독점이거나 무형의 지식을 파는 서비스업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제조, 유통업의 영업이익률은 통상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요즘 10%도 굉장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의 본질은 박리담회 혹은 회전율이 있는데요. 마진율을 60% 고집하면서 하루에 한 개를 팔 건지, 아니면 마진율을 한 15% 정도로 하루에 100개를 팔 건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켓그로스는 그 후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전체 수익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높은 마진율로 하나, 두 개를 팔아서 만드는 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로켓그로스는 박리담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고정비를 또 변동비로 그런 인건비 아웃소싱 경제학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단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고정비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개업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에도 주방장과 홀 직원의 월급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고정비의 무서움인데요. 온라인 판매도 똑같거든요. 로켓그로스 이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정은 다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몫이라는 겁니다. 주문서를 확인하고 송장을 출력하고 박스를 접고 상품을 검수하고 택배 포장하고 택배 기사님한테 전달하고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주문이 하루에 3건, 5건일 땐 즐겁지만 이게 몇십 건이 넘어가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고정비 지출이 시작되는 건데요. 쿠팡의 40% 수수료는 이 모든 번거로운 노동과 직원 채용의 리스크를 대신 해결해주는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 일어날 때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변동비로 바꿈으로써 여러분은 재고 관리와 마케팅 같은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40%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 사업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사용료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켓 배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자 좀 신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려할 거는 브랜딩 효과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옆에 붙은 이 로켓 배지, 이거는 단순한 아이콘이 아니라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 아니면 늦어도 내일 저녁에는 무조건 문 앞에 도착한다는 그 쿠팡의 확실한 약속이자 보증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이 100원, 200원이 더 저렴한 상품보다 내일 당장 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일반 배송 상품보다는 로켓 배송의 구매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 40%의 수수료 안에는 내 상품의 빠른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달아주는 그 마케팅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비용은 엄청나다는 거죠. 이거를 쿠팡이
대신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써서 유입을 늘려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켓 배지는 구매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숫자 40%라는 숫자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그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40%라는 숫자는 분명 작진 않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을 명확히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류 처리의 완전한 자동화, 뭐 인건비와 고정비의 절감, 소비자의 신뢰 및 구매 전환율을 오르고 그 전국에 다음날 배송할 수 있는 이길 배송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쿠팡의 로켓그로스를 비용이 아닌 그 사업 확장을 위한 레버리지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조금 더 숲을 보신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 위에서 올라타는 게 얼마나 더 효율적인 전략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마진이 남냐? 이거는 다음번에 마진 계산기 사용법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한번 밑에 전자책을 먼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